한중일의 주요 산업도시와 산업단지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중일은 산업화 시기, 산업화 방식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산업단지의 성격과 도시구조도 꽤 상이합니다. 한국은 국가주도 산업화 과정에서 중화공업단지, 수출산업단지 등이 조성되었고 수도권 산업벨트가 형성되었습니다. 산업화 초기에는 구로, 구미, 마산 등을 중심으로 경공업과 전자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수출전진기지 역할을 했고 점차 중화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창원, 포항, 울산, 여수와 광양, 거제 등지에 철강, 기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조선 등의 특화된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이후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용인, 이천, 평택 등지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군산 새만금, 광주 AI 집적단지 등이 재생에너지와 AI 등 미래산업단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고급 인력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판교 테크노밸리, 구로와 가산 디지털단지, 마곡산업단지 등이 형성되었는데 연구개발 및 본사의 기능이 집중되고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부동산과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은 국가 주도와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 입지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산업 다변화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취약한 특징을 보입니다. 중국은 초대형 산업 클러스터와 도시공장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달성했습니다. 연해 경제벨트로 선전, 상하이, 수저우와 우시 등이 있습니다. 선전은 IT와 하드웨어, AI 산업이, 상하이는 금융, 반도체, 자동차 산업이, 수저우와 우시는 전자와 정밀 제조 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연해 경제벨트는 세계 최대의 제조, IT 집적지로 민간기업과 국유기업이 혼재하며 도시 자체가 산업생태계를 형성합니다. 국가급 경제개발구로 베이징의 중관초는 중국판 실리콘밸리이며 텐진 비나이 신구지역은 항공 및 중화학공업 중심지이고 충칭과 청두는 반도체, 자동차 산업이 강한 서부 산업 거점입니다. 제조업 특화도시인 둥과는 글로벌 OEM, ODM 중심 도시이며 포사는 가전과 기계, 이유는 소상품의 제조 및 유통에 특화된 곳입니다. 중국의 산업도시들은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고 도시 전체가 곧 산업단지 구조이며 산업 전환 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는 반면 과잉 투자, 부채, 미분양 등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일본은 산업 입지가 분산되어 있고 고급 제조업 중심으로 장수기업이 많은 나라입니다. 태평양 공업벨트 중 도쿄와 요코하마는 대기업 본사, 금융, 첨단 R&D가 집중되어 있고 나고야는 글로벌 자동차 대표기업 도요타의 본거지이며 오사카와 코베의 화학산업과 기계산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방산업도시로 키타큐슈는 철강 및 환경산업이, 히로시마는 자동차 산업이, 니가타는 정밀기계와 금속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첨단 및 소재 클러스터로 스쿠바 연구도시에는 기초과학과 로봇이, 야마나시와 도호쿠에는 반도체 소재와 부품 업종이, 가나가와에는 바이오와 의료기기 업종이 분포해 있습니다. 일본은 소부장 강국으로 각 지역에 분산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으나 성장 속도가 느리고 고령화로 인한 부담은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한국은 산업구조가 대기업 중심이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 불균형이 심하고 중국은 초대형 클러스터 중심으로 도시 자체가 산업단지이며 과잉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으며 소재와 정밀기술 강국이지만 성장이 정체된 특징을 보입니다. 국가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첫째, 수도권 첨단산업단지에는 R&D 센터와 본사들이 몰려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하며 주력 산업은 IT, 게임, AI, 핀테크, 바이오 등이고 이곳에 입지한 대표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알랩 등입니다. 한국 최대의 민간 IT 집적지로 연구개발 및 본사 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며 노동력은 고학력 청년 인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비가 비싸고 교통이 심각한 부작용이 수반되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마곡산업단지는 바이오와 융복합 R&D 센터가 집중되어 있고 대표 기업은 LG사이언스파크 등이며 생산보다는 연구개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위치한 마지막 대규모 산업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구로와 가산 디지털 단지는 주력 산업이 IT 서비스, 콘텐츠, 중소기업 등이며
과거 공업단지였던 곳을 디지털 산업단지로 전환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노동 강도가 높고 임금 격차가 큰 편입니다. 둘째, 용인, 이천, 평택 등 반도체 벨트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등 반도체 첨단 제조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표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국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국가 전략 산업의 요람입니다. 막대한 전력과 용수에 의존하며 지역 경제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셋째, 중화학공업 중심 산업도시로 울산, 포항, 창원, 거제 등이 있습니다. 울산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거점으로 대표 기업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에너지 등입니다. 세계 최대 단일 산업도시 중 하나로 꼽히며 몇몇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 산업의 호황, 불황에 따라 도시 운명이 연동될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이 거대화되면서 국내 및 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분산하고 있어서 이곳에 터를 잡았던 대기업 입장에서는 울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민주노총 산하노조의 무모하고 전투적인 파업과 경영 압박으로 국내외 다른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 확대해 나가는 등 울산 사업장이 위축되고 있어서 이른바 킹산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은 물론 현대자동차에 크게 의존했던 울산의 미래 경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포항은 글로벌 최상위권 철강기업인 포스코의 요람이자 단일 기업 중심 도시로 철강 산업의 경기 변동에 취약합니다. 포스코는 중국 철강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 2차 전지와 신소재로 산업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기계, 방산, 정밀 제조 산업 중심지로 두산, 한화, 현대로템 등 중공업과 방산 부문 대기업과 연관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중공업 기반이 탄탄하고 숙련된 기술 인력이 많으며 최근 방산 수출이 확대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제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조선업체 두 곳과 그 협력업체들의 본거지입니다. 지역 경제가 단선 구조여서 글로벌 조선 경기 여하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인구 변동 폭도 큰 편입니다. 넷째, 수출형 국가산업단지로 여수, 광양, 군산과 새만금, 광주단지 등이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은 석유화학이 주력 산업으로 대규모 정유 및 화학업체들이 집적해 있으며 환경 및 안전 이슈가 상존합니다. 광양 국가산단은 철강 및 물류 중심지로 포스코제철소가 입지해 있으며 수출 비중이 높은 항만 연계형 산업단지입니다. 군산과 새만금은 기존 제조업이 붕괴된 후 재생에너지와 미래 제조업 중심지로 재편 중이며 정책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광주 첨단 AI 집적단지의 주력 산업은 AI와 모빌리티로 국가 전략형 신산업을 육성 중이나 인재 유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의 산업단지들은 짧은 기간의 산업 고도화를 선도하였고 대기업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면서 수출주도 성장 구도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 과밀과 지역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야기했고 단일 산업 또는 단일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산업의 전환이나 중심 기업의 부침에 따라 충격이 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단지와 산업도시들은 국가주도 대기업 중심 압축 성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산업단지와 산업도시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산업단지, 도시와 인구가 한 세트로 움직이는 나라로 연의 핵심 클러스터, 국가급 개발국, 산업특화 도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의 핵심 산업 클러스터는 중국 경제의 심장이라 할 수 있고 선전, 상하이, 장쑤성, 수저우와 우시 등이 포함됩니다. 선전의 주력 산업은 IT, AI, 통신장비, 반도체 설계 등이며 대표 기업은 화웨이, 텐센트, DJI, 비아디 등입니다. 이 도시는 개혁 개방 정책의 상징이자 최고의 혁신 도시로 불리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조가 결합된 산업도시입니다. 이곳은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된 규제 실험 도시로 중국판 실리콘밸리의 실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의 주력 산업은 금융,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이며 대표 기업은 SMIC, 테슬라, SAIC 등입니다. 금융과 제조 복합형 산업도시로 외자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밀집해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국제적인 산업 환경을 갖춘 곳입니다.
장수성의 수저우와 우시는 전자, 정밀기계, 반도체 후공정 등을 주력 산업으로 하며 대만과 일본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습니다. 고급 제조업에 특화되어 조용하지만 돈이 되는 도시로 불립니다. 둘째, 국가급 경제개발구와 과학기술단지로 베이징의 중관촌, 텐진 비나이 신구, 충칭과 청두 등이 있습니다. 중관촌의 주력 산업은 IT, AI, 반도체 설계 등이고 대표 기업은 바이두, 샤오미, 레노버 등입니다. 중국 최대의 기술 연구 집적지로 칭화대, 베이징대 등 대학 및 연구소와 깊이 연계되어 있으며 정부와 정책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텐진 비나이 신구의 주력 산업은 항공, 중화학, 물류 등이며 국가주도 대형 개발구로 국유 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과잉 투자 논란의 대표 사례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충칭과 청두의 주력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전자산업 등이고 서부 대개발의 핵심 거점입니다. 이곳은 인건비와 토지 가격이 저렴해서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제조업에 특화된 산업도시들로 둥관, 포산, 이우 등은 도시 자체가 거대한 공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둥관은 전자제품의 OEM과 ODM 공장들이 밀집해 있으며 애플의 휴대폰 등 글로벌 브랜드의 생산기지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부품 생산지 중 하나이며 현재는 노동집약적 생산 공정을 자동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포산의 주력 산업은 가전, 기계, 금속 등이고 민간 제조업이 강세를 보이며 중산층 기반이 튼튼합니다. 중국에서 손꼽히는 잘 사는 공업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소상품 제조 및 유통에 특화된 곳으로 세계 최대의 소상품 도매 시장이 존재합니다. 제조와 무역이 직결되어 있고 글로벌 상인들의 집결지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산업과 전략산업 클러스터로 허페이는 주력 산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이며 지방정부의 공격적 투자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BOE와 반도체 기업들의 유치에 성공하였고 중국식 산업 육성 성공 사례로 불립니다. 시안의 주력 산업은 항공우주, 군수산업, 반도체 등이며 내륙의 고급 기술 도시이자 군수와 국방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이상 중국의 산업단지와 산업도시들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장 겸 시장입니다. 압도적 규모와 속도, 인구 이동에 따른 주택과 산업단지의 동시 개발, 정부의 관여와 시장기구의 동시 작동, 완결형 공급망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과잉 투자와 부채 문제, 지역 간 편차, 정책 변화 리스크, 환경 및 노동 문제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됩니다. 다음 일본의 주요 산업단지와 산업도시들은 한국, 중국과 달리 각지에 분산되어 있으며 고급 제조업 중심입니다. 첫째, 일본 산업의 중추는 태평양 공업벨트입니다. 도쿄와 요코하마권의 주력 산업은 금융, 본사기능, IT, 바이오, 정밀기기 등이고 대기업들의 본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표 기업은 소니, 히타치, 도쿄일렉트론 등이며 생산보다는 기획, 연구, 본사의 기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컨트롤타워로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나고야 주쿄 공업지대는 자동차, 항공우주, 정밀기계 등이 주력 산업이고 도요타, 미쓰비시 중 공업의 본거지입니다. 일본 최대의 제조업 집적지로 중소협력업체 네트워크가 탄탄하고 생산성과 임금 수준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오사카와 고베는 화학, 제약, 기계, 소재 산업이 주력이며 다케다 제약, 스미토모 화학 등이 유명합니다. 오랫동안 상업과 제조업이 결합되어 발전했고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막강합니다. 둘째, 제조업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산업도시로 히로시마, 기타 큐슈, 니가타 등이 있습니다. 히로시마는 자동차 기업 마쓰다가 입지해 있고 단일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기술 집약 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고 지역 정체성이 강한 도시입니다. 기타 큐슈는 철강이 주력 산업으로 일본 제철의 본거지였으나 중공업이 쇠퇴하면서 친환경 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산업 전환의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니가타는 정밀기계와 금속 가공 산업이 발전했고 눈에 띄지 않지만 기술의 깊이를 인정받는 곳으로 장수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합니다. 셋째, 첨단 연구중심 산업단지로 스구바 연구학원 도시는 기초과학, 로봇, 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국가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상업성보다 연구를 우선시하며 일본 R&D의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나가와는 도쿄에 인접한 R&D 벨트로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등의 업체들이 몰려 있으며 대기업 연구소가 집중된 곳입니다.
규슈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파운드리 반도체 장비와 소재 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소니, 키옥시아, TSMC 등의 사업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실리콘 아일랜드라 불리며 소재, 부품, 장비 부문의 강점을 바탕으로 최근 부활의 조짐을 보입니다. 일본의 산업단지와 산업도시들은 분산형 산업구조를 보이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들은 품질과 신뢰성,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나 성장 속도가 느리고 내수시장의 정체로 확장성이 낮으며 고령화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미약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일본의 산업단지와 산업도시들은 조용하지만 깊으며 분산되어 있지만 단단한 제조 생태계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중일 산업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포함한 반도체, 배터리와 전기차 부품,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 방산 및 AI 응용 기술 등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몇몇 특정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기술력을 확보하고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산업 전환 속도와 산업도시, 대기업, 국가 전략 간 강한 결속력이 강점입니다. 반면 산업 포트폴리오가 너무 협소하고 산업도시가 단일 기업, 단일 산업에 너무 의존하며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점은 약점으로 꼽힙니다. 앞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방산 등의 초격차가 유지되는 한 강소산업국 위상도 유지되겠지만 초격차가 깨지거나 흔들리면 산업도시들이 몰락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지녔습니다. 반도체와 조선업의 성공은 울산, 평택, 용인의 생존을 보장하지만 실패 시 이 도시들은 급속히 쇠퇴할 것입니다. 중국의 미래 경쟁력은 전기차와 배터리, AI 데이터 로봇, 첨단 제조시설의 자동화, 내수형 산업도시 등이 핵심입니다. 대규모 인구와 압도적 산업 규모, 완결형 공급망, 정부의 강력한 산업정책 등이 강점인 반면 과잉 투자와 한계점에 이른 부채 규모, 미중 갈등에 따른 기술 봉쇄, 도시 간 산업 간 양극화 심화 등은 약점으로 꼽힙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산업을 다 잘하는 나라를 지향했지만 앞으로는 잘하는 산업만 살아남는 나라로 바뀔 전망입니다. 선전, 상하이, 허페이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통 제조산업 도시에서 구조조정 압박이 커지고 일부 산업도시는 사실상 도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느리지만 가장 오래 버티는 구조를 지닌 나라입니다. 반도체 소재와 장비, 정밀기계와 로봇, 친환경 기술, 의료 및 고령화 산업 등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일본은 대체 불가능한 소재와 부품 기술, 중소기업의 축적된 기술력, 지역 분산형 산업 구조로 붕괴 리스크가 낮은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산업의 성장 속도가 느리고 스타트업 플랫폼 경쟁력이 낮으며 고령화가 심각한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급성장하기가 어렵지만 붕괴 가능성도 없는 나라이며 규슈, 나고야, 도호쿠 등지의 산업도시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약하면 한국 산업도시들의 미래 생존 공식은 하나라도 세계 1등을 못하면 위험하다. 중국 산업도시들의 미래 생존 공식은 다 잘하려다 망하고 잘하는 것만 살아남는다. 일본 산업도시들의 미래 생존 공식은 느려도 대체 불가능하면 살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중일의 주요 산업단지와 산업도시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